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 것이라고 긴급 전환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옵고,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는 선거에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에 좀 나름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봐보면 공약에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이슈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러 이렇게 나갔더니 처음 보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 문재인 정권 시대에나 그게 좀 각광을 받았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또 가타부타 거기서 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얼버무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은 심도 있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87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튜브를 그동안 찍은 게 한 100여 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AI가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영상만 나오고 밑에 자막만 들어가는 AI가 얘기를 하고, 그 내용으로 한 15편, 16편 이 정도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강의 형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87편째 찍고 있으니까 그 두 개 합치면 한 100여 편 정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렇고,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우리가 발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조합 설립까지 만들어 놓고 대전 지부에 설립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사장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제가 몸이 한 12개여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일을 내년부터 조금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발기 자체가 올해 중반기, 그러니까 8월에서 한 10월 정도 요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올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립니다.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달릴 거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먼저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건물 임대 사업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 받는 그런 사업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원가로 공사를 하고 그 수익을 또 나눠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게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법인하고 조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근데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1인이, 개인이나 단체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의 출자금의 30% 이상을 출자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고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시민태양광 조합 자체로는 한 사람의 조합원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그게 이사장이 됐든 임원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태양광 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태양광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수익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조합에서 한 2% 정도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8%를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내가 발전소를 가지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투자를 하게 되고 출자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과 장점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장점으로는 내 재산을 불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태양광 사업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내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신 거와 같이 예민하고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풀 자라고 막 이러면 또 그걸 또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또 인버터 교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뿐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 개인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과도한 개인 대출이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뭐 혹시나 생각하는 재난재해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목돈이 한 번에 묶인다는 점도 한 번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화폐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는, 장기 입찰을 해서 받는 그 금액이 20년 뒤에도 같은 화폐의 가치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약 한 40%에서 60% 정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입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200만 원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발전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고정 입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67원이다. 그러면 꾸준하게 167원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태양광 사업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는 되죠. 근데 다만 이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평준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평준화 수준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게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은 뭐 10,000원, 20,000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출자금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 주요 타겟이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대부분 통장에 그래도 뭐 직장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하셨다, 한 10년 이상 하셨다라고 하면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나는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은행권에 맡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맡기게 되면 그래도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세게 주니까, 그런 부분들의 주요 타겟으로 제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는 좀 돈이 좀 있다, 나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억 단위로 출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억 단위로 출자를 하실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 출자 금액에서 30% 이상은 더 출자를 못한다 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자금은 1천만 원 이상인 거고, 수익 배당률은 6에서 한 8%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상환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달 배당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법리적인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보고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제 목표는 매달 이렇게 배당을 치는 게 저는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뭐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개월 정도, 최대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은 배당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6에서 8%라고 하면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죠? 6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뭐 시중은행 어디보다는 낫죠. 이금융권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매달 배당을 받는데, 문제는 돈 때문에 제가 수익을 배당을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정책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인 기후재난, 기후재앙 이런 데에 한 가지 일조를 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당률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긍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은행권 금리가 1%에서 2%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 2%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인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갈 예정인 거고,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를 우리가 받는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정도 수익하고 요 정도 수익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다. 근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죠. 당연히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수익률 자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훨씬 여기에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1월 발전소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그 해당 발전소이고요. 그래서 이 발전소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협의는 끝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전소를 매입을 하는데 약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출자를 하신 저희 조합원들에게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 거고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원 분들한테는 이 발전소인데 저희가 200kg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공유를 드렸고요. 200kg 매입 설비 확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준공 이후 양수양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준공 이후에 양수양도 합니다. 사업권만 가지고 양수양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양수양도 할 예정이고요. 장기 입찰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FIT 한 기, 일반 장기 입찰 한 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마 1월 중에는 양수양도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끼리 나눠서 배분을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200kg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해가지고 1메가 단위, 그 다음에 몇백 킬로 단위 해가지고 요런 발전소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면 태양광 유지보수 생각을 안 해도 되지요. 왜냐면 유지보수야 뭐 조합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과도한 개인 대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조합에서 대출 받을 거니까.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짜리 태양광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분양가 요즘에 2억 2천, 2억 3천, 2억 4천 정도 하지요. 거기에 이제 한전 개통연계비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장기 입찰이 됐느냐 안 됐느냐, 특히나 FIT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FIT는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FIT 같은 경우에는 30kg 이내에 FIT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입찰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금액이 상당히 다르지만, 내가 10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집어넣어 놓고 그 목돈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출이 맥시멈으로 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대출이 나오게 되면 내 개인 대출 자체가 상당히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근데 현금 내 7천만 원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양광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면 7천만 원이 묶여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협동조합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해서 출자금을 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투자는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공사가 완료된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6%, 8%에 대한 배당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하나의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그 땅에 대한 부가가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한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땅은 그때 당시에는 전이나 답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로 전환이 됩니다. 잡종지가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잡종지는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재산마저도 나중에 돼서 이 땅을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게 6에서 8% 정도의 배당이라고 치면 나중에 땅 매각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해봄직한 사업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끝났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전 선로가 있느냐. 요 두 가지만 보시게 되면 모든 리스크는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00kW에 2억 정도가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2억짜리 발전소는 저에게 20년 동안 2억을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이 2억 빼고 2억을 추가적으로 갖다 주는 발전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생각으로는 태양광 발전소가 2억짜리라고 하면 저는 토탈 재산 같은 경우에는 4억을 상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땅값도 있고 그보다도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판매하는 금액이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를 하고 같이 수익을 나눠 갖고 그 안에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조금은 단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튼 오늘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가정과 친구와, 물론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4인 집합 금지 때문에 만나볼 수도 없고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